세종대왕도 비만했다라는 것은 조금 이제는 좀 유명한 사실이죠. 엄청나게 고기를 좋아하셨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에 반해서 움직임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앉아서 책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하셨기 때문에 고기를 되게 열심히 드시고 움직임은 최소화해서 책만 보고 이런 학자 스타일이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비만을 비롯해서 당뇨라든지 거기에 따른 각종 합병증을 많이 앓고 계셨다고 하는데 그래서 조선왕조실록에 보면은 어이가 식치를 했다, 식치를 처방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로 하면은 식이요법을 처방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조선시대에는 다이어트라는 개념이 이제 활성화될 수는 없었던 게 지금처럼 칼로리가 잉여였던 시대는 아니죠. 그래서 뭐 귀족이면 모를까 뭐 비만함이 문제가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궁녀들 사이에서 다이어트를 했다는 기록은 있는데 이 100일간의 간장을 온몸에 바르고 운동을 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어떤 퀴즈 프로그램에 나왔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땀의 배출이 더 많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그게 하나의 다이어트 방법이 됐었다라고 하는데, 사실 요즘으로 따져보면은 뭐 그런, 그 뭐라 그러지? 핫 크림이라고 하죠. 그래서 뭔가 땀을 내는 크림하고 같은 거예요. 근데 근본적으로는 이것은 수분의 배출이기 때문에 다이어트하고는 사실 무관해요. 예나 지금이나 뭔가 헛다리 짚은 다이어트 방법이라고는 할 수가 있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 이 조선 건국 이래 우리가 지금 거의 600년에 가까운 시간이 흘렀어요. 그런데 다이어트 방법은 사실 예나 지금이나 크게 변한 게 없다라는 걸 보고 참 재밌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지금 식단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식품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식단과 엄청나게 많은 식품에 대해서 막 슈퍼푸드니 뭐니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발전하긴 했지만 어찌됐든 식이요법이고요. 그리고 운동에 대해서도 인체에 대해서도 무궁무진하게 연구가 돼서 굉장히 영리한 운동법들이 단시간에 확 운동하고 효과는 크게 볼 수 있는 이런 운동법들이 많이 발달은 했지만 어찌됐든 운동요법입니다. 제가 이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이 나쁘다, 좋지 않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굉장히 이제 잘 쓰면 잘 쓸 수 있고 이것이 도움도 크게 심지어 의학적인 도움도 요즘에 많이 받을 수가 있어서 이런 기존의 다이어트를 따져봤을 때는 아주 훌륭한 다이어트 방법들이 많이 나와 있게 됐지만 결국은 몸에 국한한 다이어트 방법일 뿐이다. 거기서 발전하지 못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생각을 해보면 반드시 몸이 있고요. 존재를 하는 몸이 있고 어딘가라고 실체는 없지만 반드시 마음도 존재를 하거든요. 그거는 누구도 부정을 할 수가 없죠. 우리가 마음이 없는 사람이 있냐고 물어보면은 마음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어디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는 거의 모르고 있죠. 근데 한 번쯤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정보를 받아들였을 때 반드시 신체를 통해서 마음까지 받아들이게 되고요. 그리고 신체를 통해서 그 받아들인 정보를 생각을 하고 생각한 결과를 또 외부로 표현할 때도 몸을 통해서 표현이 되거든요. 그것이 바로 이제 몸과 마음의 연동작용인 심리라고 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행위를 하게 됐을 때는 이 몸과 마음을 따로 떼어서 분리시켜서 생각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다이어트는 오로지 몸에만 국한해서 다이어트를 하고 있다라는 점이죠. 6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마음이 절대 배제될 수가 없고 심리 부분을 배제시킬 수가 없구나라는 점을 꼭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이 600년이 지났으면 이제는 좀 더 변화가 돼야 될 시점이다라는 것을 이 한글날하고 연관을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그 점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